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비 소식이 있어서 좀 가족 단위로 계곡이나 또 바다에 휴가 차원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일기예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이 이제 8월은 졸업 시즌이라고 합니다. 졸업 시즌. 졸업 시즌이고, 저도 이제 이번에 석사 학위를 8월 이제 하반기에 받게 되는데, 아마 모든 그 학생들은 다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할까? 또 다른 목적도 좀 있겠지만 취업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오래만의 일은 아니겠죠. 어, 뭐 학부생 또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 결국은 어, 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에는 어, 졸업과 동시에 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 경기가 굉장히 이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빨리 좀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하고 구직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졸업 시즌이 될 때, 그, 이제 한국에 유학 오신 유학생들, 유학은 일반적으로 D2로 시작합니다. D2-1이 이제 Associate Degree라고 해서 전문 학사, 그 다음에 학사, D2-3는 Master Degree를 받을 수 있는 석사 과정, 그 다음에 박사 과정, D2-4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는데 그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8월에 졸업하잖아요. 이제 가을 학기 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상에 9월 말까지 일반적으로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아마 법무부 쪽에서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려면 D10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예를 들면은 D2 비자가 끝나는 시점을 8월 말로 8월 31일까지로 잡아 놓으면 정말 구직 활동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왜냐면 얼마 전까지 논문을 작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졸업 시험도 봤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일반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상에 그 체류 기간을 1개월 정도 더 이제 부여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하게 되겠죠. 뭐 이전에 이미 어, 학사로 오신 분들이 뭐 석사로 간다거나 석사로 오신 분들이 박사로 가는 D2 연계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뭐 4년간의 유학 또 3년간의 뭐 석박사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 구직을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해서 조금 더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정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유학생이 반드시 거쳐간다라고 하는 그 D10 구직 비자에 관련돼서 지금 8월 8일 8월 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인턴
비자 관련해서 법무부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D2를 가진 이제 유학생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졸업 후나 또는 졸업 전에 이제 D10 원 비자를 이제 구직 비자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D10 비자는 크게 세 가지, 2번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D10 1이 있고 D10 2가 있고 D10 3 비자가 있어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출국에 관련된 이제 체류 자격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D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분류가 10입니다. 10이고 세부 분류 코드가 1, 2, 3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이제 비자 시스템인데 D10-1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직 비자입니다. 구직 비자는 통상 6개월을 주고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이제 학사 이상인 경우에는 총 그 2년까지 맥스로 이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제 E1부터 E7 같이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6개월씩 총 2회 1년에 거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직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요. D10-2 비자는 이건 구직 비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D10 계열에서 유일하게 구직 비자가 아닌 게 D10-2입니다. D10-2 비자는 구직 비자는 아니고 D8-4라는 기술 창업 비자가 있어요. 기술 창업. 그래서 이제 국내 전문 학사 또는 해외의 그 학사 이상의 소지자 또는 어떤 기술력이 뭐 발명대전을 통해서나 인정이 되면 학위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여러 가지 점수 중에 8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라고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전에 초창기 때 만났던 분이 최근에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D10 2로 해서 DA4 비자를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원 이상을 투자받고 한국인 고용 인력이 어느 정도 돼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했을 때도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이제 기업체에서 투자받아서 랩실에서 이제 본인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영주 자격을 취득한 걸로 이제 그 페이스북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예, 그런 인재들이 좀 더 인재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영주 자격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극적 제안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구직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10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어가 이제 일정 부분이 넘어가는 이전에 유학생인 경우에는 인턴십으로 단순 노무도 원래는 안 되는데요. 단순 노무도 가능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E7 필드에서만 인턴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D10 1으로 단순 노무까지 가능하게 됐고 단순 노무는 이제 졸업할 때 한국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 D10-2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DA4 기술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취업도 할 수가 없고 뭐 단순 노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D10-2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창업을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난리 납니다. D10-1은 구직 비자. 근데 이때 D10-1의 구직 비자는 일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학위 취득 후입니다. 후. 예를 들면 국내에서 D2 유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지 않으면 그 구직 비자인 D10으로 비자 변경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해외 학위 취득자도 이제 똑같습니다. 다만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60점 이상을 취득하려면 이제 국내 학위를 받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가점이 주어지고 또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고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그 D2-1 전문 학사, 국내 전문 학사를 졸업하더라도 D10-1 해서 60점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60점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D10-1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게 좀 단점이었죠. D10-1 비자의 단점.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8월 이제 8일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시작하는 D10-3라는 거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십 비자라고 해서 이제 D10-3 비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유학생이건 또 이 기존의 해외 학위 취득자건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바뀌어서 쉽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졸업 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졸업 전에는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 학사인데 국내 석사로 들어와서 이게 졸업 전이라도 해외 학사 점수로 해서 이제 60점이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예를 들면 4년 대학을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D10-3 비자는 가장 특이한 게 뭐다? 특이한 게 재학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인턴십 활동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그럼 결국은 학위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 재학 중인 경우라도 이제 조건은 그 타임즈의 200대 대학 또는 QS The World Top University Ranking의 500대 대학에 뭐라고요? 재학 중일까? 중인 경우에는 뭐죠? 점수가 필요 없어요. 아까 D10-1 구직 비자는 60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학위자든 아니면은 국내 학위자든 다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점수 60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점은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모든 재학하고 있는 사람한테 외국인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죠. 범위는 뭐냐? 뭐요? 첨단 기술 분야다. 뭐가 첨단 기술 분야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저는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디스턴스 3 비자는 졸업 전에도 타임스나 QS, 타임스 200대학교, QS 500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되고요. 60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그 대학 중이기 때문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첨단 기술 분야가 뭘까요? 첨단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를 제가 보면 설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첨단 기술 분야는 F510 BGI도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T, 바이오, 어떤 세미 컨덕터,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반도체, IT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합니다. 뭐 수송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화학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공하고 관련되겠죠. 전공이 이런 분야고 첫 번째 첨단 기술 분야의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타임즈나 QS는 500이고 타임즈는 200대 대학에 재학 중이면 돼요. 만약에 졸업했다면 D10-1이 있잖아요. 예, 졸업했으면 D10-1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D10-3 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QS200이나 QS500이나 타임스 200은 국내 또는 국외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타임스 200이나 QS 500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D10-1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D10-2, D2-2 학사 과정이더라도 D10-3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 부분은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인턴은 뭐 하루에 3시간 할 수도 있고요. 4시간 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러한 그 이제 혜택을 줄 것이냐 모든 기업체가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상장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or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중소기업도 상관없어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체 이건 중소기업 상관없습니다. 또는 세 번째로는 그 이제 첨단 기술 기업으로 증을 받으면 되죠.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또 벤처기업 벤처기업증이 있어요. 벤처기업 업체도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그래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업체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체도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첨단 기술
기업이라고 지정받은 업체거나 벤처기업증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 네 가지 회사 종류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중요한 부분이 뭐 한국인의 고용 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7-1 비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한국인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왜냐하면 한국인이 근데 국민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국민 대비해서 20% 이내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된 한국인이 5명이면 1명을 D10-3로 할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요 부분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니 자 재학 뭐 QS라든가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타임스 200의 재학 중이거나 또는 이게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한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졸업 후에도 예를 들면 D10-1이 있잖아요. 예, D10-1은 60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D10-1을 안 하고 졸업 후 3년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3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내가 졸업하는 시점이 2020년이면 1년 2021년, 2년 2022년, 3년 2023년 이 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라는 것은 졸업하고 3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20년 예를 들면 2월 20일이면 21년 1년, 2년, 3년 차에 2023년 2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재학 중인 경우 이것도 뭐 굉장히 특이한 발상이고 재학 중인 사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 3학년 이상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재학 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학 중 또는 졸업하고 나서도 3년이 안 되었으면 D10 3 비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혜택이 뭐냐? 그러면 혜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혜택이 뭐 물론 D10 3 비자가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하고 3년 이내 플러스 첨단 기술 분야 플러스 이제 아까 1번, 2번, 3번, 4번 요건을 갖춘 그 뭐 국내 기업체가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인턴십 이후의 혜택이 뭐냐면 원래는 첫 번째로 E7-1 비자 신청할 때는 국내 같은 경우는 전문 학사 이상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사 4년대 학사 이상 플러스 전공 관련 1년 이상 뭐죠? 예, 경력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D10 3 비자는 재학 중에도 다니는데 졸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이쪽에서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인턴 취업은 최저 임금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해요. 뭐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인턴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전년도 소득이 GNI 한 배가 넘어간다. 지금 4,280, 아, 4천, 잠시만요. 4천, 28만 2천 원, 48만이죠. 네. 요게 지금 2021년도도 확정된 GNI인데, 이 GNI 한 배가 넘어갔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년도 풀로 일해서 GNI 한 배 이상의 소득이 증명이 되면 어떤 게 된다고요? E7-1 비자 신청할 때 학력, 경력 다 면제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런 경우는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E7-1을 일반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국내 대학 전문 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 그리고 전공 관련 인류학 인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제 D10-3 비자 받으신 분들은 재학 중 또는 졸업한 다음에 3년 이내인 경우에 이거 모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QS 500이고 그다음 타임즈 대학 순위에 200. 인턴 취업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뭐 전년도 소득이 만약에 GNI 한 배 이상이다. 그럼 E7-1 비자 신청할 때 학력하고 경력을 면제해줘요. 그냥 E7-1 비자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원래는 D10-1하고 2는 실제로 6개월씩 맥스로 부여가 됩니다. 6개월씩 끊어서 주는데 그런데 D10-3 비자는 기간이 1년씩 연장합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1년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E7 비자나 F2 비자 신청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기준이 1년이거든요. 인턴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을 1년씩 연장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게 GNI나 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년씩 언제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좀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장 기간이 기존의 D10-1과 D10-2는 6개월씩이었어요. 근데 D10-3는 1년씩 연장을 한다. 1년씩. 엄청나죠. 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전에는 이제 어차피 이 첨단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술 창업 비자인 DA4 비자 받으려면 뭐 D10, 2,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고 나서 뭐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돼요. 근데 80점을 받는 게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수를 받으면 DA4 비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 D10-3로 인턴십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DA4 신청 시 그 점수제 중에서 15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D10-3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혜택이 자 인턴십을 해서 전원도 GNI 한 배 이상 되면 학력 경력 면제 두 번째로는 기간이 1년씩을 부여한다. 세 번째 DA4 기술 창업을 신청을 할 때 80점을 돼야 되는데 80점이 80점이 돼야 되는데 15점을 D10-3 받으면 추후에 주겠다.
D10-4는 나중에 이 영주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고, 이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이제, 보기 편하게끔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원래는 D10-1과 D10-2만 있었던 비자를 D10-3로 인턴십 비자를 줬는데, 기존하고 다르게 재학 중 학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안 되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점수제가 아닙니다. 점수제가 아니어서 60점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인턴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기업체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이라든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기업 부술 연구소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라고 지정받은 첨단 기술 기업증이 있어요. 벤처 기업증 있는 데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분야에 우수한 잠재적 인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서 만약에 일을 계속 하다가 전년도 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이면 E7-1 비자 신청할 때 학력 또 뭐 있죠? 경력을 면제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F7 비자 신청할 때 가점을 좀 주는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전에 GKS가 10점을 줬거든요. 그래서 D10-3 비자를 하는 경우에는 F7 비자 할 때 추가 점수를 주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도 괜찮겠다. 요거는 정책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혜택은 1년 단위로 연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을까지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8월달에 일하게 되면 전년도 많이 벌더라도 GNI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년도 1월부터 12월 그러면은 그 다음해 년도 5월 이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3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 D10-1과 D10-2는 맥스가 2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많이 줘라. 3년에서 4년, 3년 정도까지도 될 것 같아요. 3년.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정책 제한이고요.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점을 주는 거예요. F7. 그리고 연장 기술이 정책 제한을 해서 연장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게끔 주라. 2년은 원래 되어 있는 거니까 3년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다. 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예, DA4 이제 신청을 할 때 원래 8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15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많이 혜택이 있죠.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근데 결국은 영주권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다만 소득이 많고 한국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오늘 D10-3 비자는 이 재학 중이라는 거 그리고 졸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자 특히 그 첨단 기술 분야에 유망한 잠재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전년도 소득이 GNI 1배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E7-1 비자 신청할 때 학력이나 경력이 전년도 소득이 GNI 1배 이상이면 면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년 단위 연장하기 때문에 고용이 필요하게 되면 조금 더 한다. 다만 그 고용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마냥 될 수는 없잖아요. E7은 비대로 변경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3년 정도 맥스 기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정책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자를 D10-3 비자 가는 경우에는 이전에 D2-7이 이제 1학습 연계 같은 경우에 F7 비자 신청을 할 때 10점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D10-3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 지금 뭐 한국전 참전에 20점 그런 좀 그런 정책보다는 좀, 좀 어이가 없는 정책인데 그런 정책보다는 실제로 D10-3 받는 사람들도 한 10점을 주라. 10점을 D10-3 비자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10점을 줘라. 다만 이게 이제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좀 제한을 줄 수는 있겠죠. D4 비자 신청할 때 15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점 아주 고무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선한 비자 분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D10 비자, E7 비자 담당하는 주무관들 정도가 아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겠는데, 어, 좀, 어, 좀 굉장히 특이했고, 왜냐하면 재학 중에 인턴은 솔직히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있어도, 시간제 근로는 있어도 인턴십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졸업 후 3년 이내로 해서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 1년씩 비자를 연장하고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E7-1에 가름하는 비자고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추후에 했던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비자 시스템이건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했었지만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냐? 결국은 D10-3 비자로 가지고 E7-1 비자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거주나 영주에 대한 혜택 부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D10-3 이 자체만으로 E7-1 당연히 E7-1이 있어야겠죠. 뭐 인턴십 지금도 할 수 있어요. DA4. 그 다음에 그 기술 창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뛰어넘는 별도의 혜택 마련이 돼야 이 사람들을 잡아요. 이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턴으로 끝나면 안 돼요. E7-1도 GNI 한 배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없더라도, 학위가 없고 경력이 없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D10-3 이 자체만 보지 말고 E7-1 당연히 대학 졸업하게 되면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뛰어넘는 정책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야 된다. 그게 거주하고 영주. F7하고 영주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F5-9 같은 경우는 박사만 하는데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혜택. 예를 들면은 이전에 국내의 GKS 학생들이 F5, 1, 10, 15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뭐 좀 컨디션을 좀 줘야겠죠. E7으로 5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왜 한국어는 못하잖아 잘.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최소한 F2 비자 이상급들까지 D10-3에서 나갈 수 있게끔 정책을 좀 고안했으면 한다. 이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발표되는 이민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씩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무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냐?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어떤 거요? 정주, 놀러 앉을 수 있는 정책이 이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제가 이전에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이런 비자를 발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처럼 F2 따로, E7 따로, F5 따로가 아닌 연결성을 가지고 정책을 조금 피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혜택 같은 경우는 E7-1, 전년도 소득이 제나의 1배 이상인 경우, 또 기술 창업 DA4인 경우에 15점을 부여하는 그것 이외로 F2나 영주권까지 조금 더 바라봤으면 하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지만, 기존에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는 거의 처음이죠. 솔직히 보면 D10-3 비자를 생각하신 담당 정책 주무관은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더 인센티브를 좀 다른 거주나 영주까지 조금 더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또 40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의도가 무엇인지,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어떤 목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D10-3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 비자 신설하고 관련됐고, 요거는 8월 8일 월요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 2씩 주니까요. 시도해볼 만합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